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쫑수형의 코인 뉴스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PPI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 재정 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MF가 내년 세계 전망률에 대한 전망이고요. 세 번째는 구글 암호화폐 결제 시작에 대한 거.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최종금리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는 뉴욕멜론은행 가상화폐 취급 시작된 거. 이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사실 이 PPT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데, 이거를 내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게 다 재산이거든. 그러니까 뉴스를 참고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베팅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현재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꼭 알고 가시길 바라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지식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비트에 연관이 되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이렇게 돼서 왜 이렇게 됐냐 뭐 이런 것과 뭐 사실 뭐 러시아 미사일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디테일하게 알고 나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벨상 버냉키가 유럽 재정 위기와 신흥국 자본을 유출 주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금융위기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벤 버냉키가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재정적 압박과 환율 변동에 따른 신흥국 시장의 불안정성을 정책 결정자들의 예의를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이 금융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금융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보다 양호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때보다 좋다고 해서 사실 달라질 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전쟁과 환율 리스크 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경우 분명히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단절로 인해 오는 재정적 압박, 그리고 신흥시장의 강달러의 자본 유출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은 금융 상황이 악화되면 문제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아직도 숏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BT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IMF에서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이 2.7%또 하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진 데빗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죠. 그 내용을 이제 아마 영상에는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그 지표상 보셔도 세계 경제는 돌고 돌아요. 그래서 8, 9년도와 뭐 이제 8, 9년도 11년도 막 그때쯤 보면은 바닥을 한번 찍고 반등을 하는 게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설명을 하는 거지만, 라이브를 할 때 정말 찐 바닥이 오면 내가 현물을 잡을 때 진짜 찐 바닥 때부터 잡을 거다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거든. 그때 내가 현물 잡을 때 이미 나는 현물이 물리고 물려서 탈탈 털렸지만 그때부터는 물량을 모아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즉슨 숏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걸 볼 수 있고, 사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7%또 한 차례 하향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통화기관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중국, 유로존 등의 세계 3대 경제국에서 경제성장 정체가 이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2023년 불경기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킹달러 현상이 심화되면 일부 국가에서는 채무위기에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글 이제 그 다음 내용은 구글 클라우드 내년 초에 가상자산 결제를 이제 도입한다. 사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돼봐야 알 것 같고, 이제 아미트 자베리 구글 클라우드 부사장은 웹3 세계 고객들을 위해 내년 초 코인베이스 커머스와 연동해 가상자산 결제를 허용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의 일정 비율의 거래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내용까지 나오면서 구글이 한 번 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비트코인의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약간 좀 그런 매개체를 할 것 같다라는 게 희망 심리죠. 사실 비트로 인해 이런 것들로 인한 호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거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기준금리 50% 인상으로 50bp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을 합해
이자 부담은 12조 2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죠? 제가 방금도 말했던 부분들 중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 금리가 250bp가 올랐는데 물가에 대한 영향은 시차가 있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은 1% 이상 낮출 것을 생각하고 있긴 하다. 국민상의 국민적 고통이 크지만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구현했다라는 건데 의미 없습니다. 백날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씹으러 싸든 말든 의미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 어떻게 하냐야. 그냥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한국 총재, 뭐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해봤자 뭐 파월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이제 은행에서 이제 뉴욕 멜론 은행이 전통적인 투자 자산과 디지털 자산 같은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미국 대형 은행으로 된다 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에게 주식, 채권, 원자재 선물 등 기존 자산에 대해서 제공한 것과 똑같은 서비스를 가상 자산을 대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가상자산 업계를 합법적 시장이자 새로운 수익원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지닌 중대한 이정표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보면 사실상 호재입니다. 그래서 41%가 현재 포트폴리오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고 15%는 향후 2-5년 내에 가상화폐를 보유할 의향이 있다라면서 이런 내용이 사실 이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딱히 그렇게 여러분들 막 재밌는 내용은 오늘 건 없었을 거예요. 이제 오늘 PPI 나오는 거에 비례해서 아마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건데 오늘 PPI 보면서 판단을 좀 하는 걸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거는 5개 정도 준비를 했고 짜배기의 내용들로 내일은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비트에 대해서의 먼저 관점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못했던 거 좀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할 거고. 자,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여기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여기서 채널을 제가 그려놨던 이 패러렐 채널이 깨지면서 되돌림을 예측을 했고 또는 되돌림이 아니면 어차피 더블탑 아니면은 라이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원했던 대로 이제 좀 떨어졌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1.618에서 이렇게 노는데도 별로 시원치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연장파로 쭉 빠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2.414 그리고 2.618까지 터치를 했던 부분을 지금 여기 차트에서 볼 수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일단 단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기적인 바닥자리 나왔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항에 똑같이 걸린다는 게 좀 의아해요. 뭔 말이냐면 이제 얘네들이 이때 여기서 자 보시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큰 추세에서 맞춰서 지금 계속 떨어진 걸 볼 수 있으실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당연히 얘네들이 맞고 떨어지는 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적어도 이 피보나치의 기준에 제가 이 카운팅을 그려놨던 이 피보나치 기준에 얘는 2.414와 2.618 부분까지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2.618 바닥을 터치를 했고 심지어 어제까지도 이렇게 한 번 더 바닥을 터치를 줬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게 여기서 저항에서 또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상 저항이 걸려도 시간 여기서 뚫고 올릴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얘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어차피 B 파동은 나와야 돼요. 자, 아까 그 말씀 있으셨어요. 그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17K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갈 수 있지. 17K 경제시장이 이렇게 더러운데 안 가진 않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간다면 갈 수 있겠죠. 근데 조금 과정이란 게 좀 중요할 것인데 이게 이만큼의 A가 연장파가 나왔다면 그만큼 B파의 자리가 나와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시면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이 빨간 선처럼 맞고 떨어져서 여기서 큰 연장파가 나오면 17K까지는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연장파가 나오더라도 무난하게 떨어진다면 적어도 전저점까지는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못해도.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어차피 과정이란 것은 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이 B파의 자리를 채우러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기준에서는 얘는 충분히 여기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항이 걸릴 거면은 패러렐 채널링 라인에 여기서 올라서 적어도 여기를 카운팅을 그려놨으니까 여기가 1.618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192 부근까지는 올려놓고 192 부근에서 시원하게 뚜냐 못 뚜냐에 따라서 여기에 걸릴 거냐, 아니면 이걸 뚫고 올려서 여기까지 큰 추세로까지 뚫고 갈 거냐, 그것도 아니면 여기서부터 길게 늘고 내려왔던 이 숏 카운팅의 자리인 197까지 갈 것이냐, 거기까지는 일단 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는 롱 카운팅을 보고 롱을 보고 있는 입장이란 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셔도, 제가 나스닥을 어제 제가 이니스한테도 얘기를, 저희 편집자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보시면은 결국에 이 친구가 107 부분까지 떨어졌죠. 제가 이 추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에 대한 이 카운팅을 그려놓아서 얘가 1.618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단기적인 피보나치의 카운팅도 다 만들어 놨다는 것도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 비교를 분석을 해봤을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롱이 좀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피보 기준으로 자리매김을 하자면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얘가 뚫고 가서 여기까지 가서 갔을 때 여기에서 뚜냐 못 뚜냐에 따라서 일단 떨어질지 오를지에 대한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어찌됐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얘가 떨어진다 한들만들, 얘는 어차피 얘도 똑같이 B파가 나와야 C파가 떨어질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비트는, 그리고 나스닥이든 차트는 돌고 돌잖아요. 떨어짐이 있으면 오르는 게 있고 오름이 있으면 떨어지는 게 있듯이,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수치까지 갔을 때는 자기만의 방식을 밀어붙이는 것도 맞지. 일단 이렇게 해서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